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이동시키는 기계다라고요. 지금 XRP의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근데 오히려 고래들의 지갑은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기이한 모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방금 전에 포착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가격이 올라야지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착각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바닥은 모두가 환호하던 그 환호성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아우성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공포에 질린 약한 손이 물량을 던질 때 시장을 설계하는 강력한 손은요, 조용하게 그 기회를 매수하고 매집하고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 통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하락세 뒤에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냉혹하지만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데이터로서 낱낱이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는 가격으로 보면 약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체감상 분위기도 정말 무겁죠. 근데 이상한 장면이 같이 보여요. 가격이 하락하고 내려가는데 고래 주주들은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의 바닥은 뉴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닥은 보통 누가 더 많이 떠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조용히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늘 모순이 생기죠. 사는 사람은 많다는데 왜 가격은 내려가지? 이런 모순들. 오늘은 그 모순이 왜 생기고 그 모순이 오히려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래 매집이라는 말부터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 고래라는 게 그냥 큰 지갑입니다. 이 고래들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매수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장의 유동성을 설계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들은 보통 상승장에서 급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던지고 있을 때, 아우성 칠 때, 리또속이라고 할 때, 리플은 사기다라고 할 때 이런 물량들 천천히 받아 먹으면서 자기만의 포지션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바닥 구간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던 패턴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첫 번째로 오해하시는 게 있죠. 고래가 움직이면 무조건 펌핑이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고래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그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최대한 매집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래 매집은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바닥을 만드는 방식, 한마디로 저점을 다져나가는 방식의 신호탄에 가깝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이 주문 흐름에서부터 보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언급된 지표가 현물 테이커 누적 거래량 델타 CVD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가로서 지금 바로 사겠습니다라고 이 시장가 매수 힘이 더욱더 큰 상황인지 아니면 반대로 시장가로 지금 바로 팔겠습니다라고 던진 힘이 더 컸는지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본 지표인데요. 여기서 테이커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이 테이커는 호가를 받아 먹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매도 호가를 그냥 치고 들어오면요. 그게 테이커 매수입니다. 반대로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때 매수 호가를 치고 들어오면요. 그거는 테이커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테이커 매수 우세로 전한다는 말인즉슨 쉽게 말씀드려서 최소한 어떤 특정 구간에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팔겠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XRP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균 단가 관리하시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들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생깁니다. 이 테이커 매수라고 하는 게 우세라면은 가격이 올라야지 정상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왜 XRP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합니까? 이때 시장의 두 번째 엔진을 보셔야겠죠. 바로 파생 레버리지 시장인데요. 크립토 가격은 현물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선물 포지션 정리라거나 청산이라거나 마진콜 같은 이런 강제 매도가 가격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쉽게 비유드리자면요. 이 현물 매매가 천천히 장바구니에 담는 사람이고 파생은 대출받아서 한꺼번에 담은 사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은 대출 받은 쪽부터 손을 놓겠죠. 그게 바로 청산입니다. 청산이 나오면은 가격은 순간적으로 아래로 찍혀버립니다. 그 순간에 고래들은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전부 다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테이커 매수가 늘어도 가격이 약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테이커 매수가 증가한다? 그럼 정말 수상한 거죠. 아니 매수세가 강한데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나? 이거는 전부 다 아래에서 받아먹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고래는 무엇을 할까요? 가격을 띄우는 게 아니라 물량을 재배치하겠죠.
약한 손이 던지는 걸 강한 손이 받는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이 재배치가 일정 기간 유지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던질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 던질 사람이 줄면은 같은 수요로도 가격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바닥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고래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 큰 지게임이라고 다 같은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중간 고래가 팔고 더 큰 고래가 받는 이런 식의 고래 간의 교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교대가 일어나면은 가격은 답답하지만 이 공급 구조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은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것보다도 누가 지금 이거 물량 전부 다 먹고 있냐, 누가 가져가고 있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히셔야 됩니다. 왜 지금 같은 시점에 고래가 움직이기 쉬운가? 이건 단순하게 차트가 아니라 거시 환경과 정책 환경이 같이 맞물리게 될 텐데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면서도 그 다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중앙은행이 완전히 풀어버리면 위험자산은 편안해지겠지만 지금은 풀긴 푸는데 조심스럽게라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거. 이런 분위기에서는 개인은 불안해지고 또 레버리지는 줄어들고 던질 물량들이 나옵니다. 고래는 바로 이런 물량들을 기다립니다. 이 정책 쪽에서도 큰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아예 밖에 두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레일 안으로 넣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은행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신탁은행 같은 형태로서 예금과 대출은 안 되겠지만요. 이 보관과 결제는 된다. 이런 구조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겠다는 건데 큰 돈들은 야생을 싫어합니다. 큰 돈은 규제된 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플 XRP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XRP를 단순하게 알트코인으로 보면은 이런 뉴스는 그냥 배경음이겠죠. 하지만 XRP를 결제 인프라랑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규제된 문이 늘어나는 거는 시장의 게임판을 바꾼다라는 거.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온체인 달러가 늘어날수록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유동성이 쌓이는지 여부입니다. 유동성 게임이 커지면 시장 조성자들은 더 많은 재고랑 더 많은 해칭을 필요로 하겠죠. 이때 어떤 자산이 그 생태계의 중심에 놓이느냐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거. 여기서 흔한 오해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XRP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XRP가 무조건 상승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둘 다 전부 다 단순화예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의 형태를 바꾸는 거고 리플 XRP는 유동성의 전달 방식을 바꾸는 자산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둘은 경쟁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인프라가 커질수록 함께 확장될 여지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점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주문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테이크업 매수 우세가 며칠로 끝나게 되면은 그건 반등 재료가 아니라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겠죠. 몇 주 단위로 이어지고 하락이 나와도 다시 받쳐주는 힘들이 보였을 때 그때부터가 찐 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 변동성이 엄청나죠.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정리가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릴 때 그때마다 큰 청산들이 반복되면은 가격은 계속 아래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청산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상태에서 현물 매수 우세가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바닥의 질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바닥 구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지금은 공포랑 피로가 섞인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들에서 사람들의 판단력이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한 번의 결론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현금 남겨두시고 분할로 들어가시고 분할로 나오는 거는 수익률 기술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해 보여도 물량의 주인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래가 바쁘다는 말은 곧 시장이 조용히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구조가 가격으로 확인되기까지 이 시간과 변동성이 필요하겠죠. 지금 리플 XRP에서 보이는 고래 매집 신호들, 지금 당장 오른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닥은 뉴스가 아니라 주문서랑 제도권 레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플 XRP의 상황은 마치 사마이가 고평능 사변을 앞두고 중병에 걸린 척 연기하면서 이 조상을 방심시킨 전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이는요, 침을 흘리는 노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의 눈을 속였었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결사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과 약세 분위기, 그리고 고래의 매집처럼 보여지고 있죠. 이 조상이 방심하고 도성 밖으로 나간 순간 사마이는 숨겨둔 칼을 뽑아서 단숨에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지금 고래들은 사마이처럼 시장의 공포감 그리고 지루함을 이용해서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XRP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심약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진정한 주인들이 판을 접수하기 위해서 벌이는 거대한 연극이고요. 그리고 바닥 다지기입니다. 사마이의 병색에 속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서슬퍼런 칼날, 이 매집 데이터를 볼 줄 아셔야겠죠. 시장이 가장 지치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오히려 저점에 가장 가까운 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계속 힘들어지고 하락이 길어지면서 마음까지 지쳐가는 그 시점, 그때는 생각보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 정말 냉정하게도요. 누군가가 1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은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시장을 떠나기 시작할수록 반대로 그 가격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매수를 시작합니다. 답답함에 지겨움에 이제는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감정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위에서 누르던 매도 물량은 점점 약해질 거고, 시장은 그렇게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정말 버티고 버텨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매도한 직후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체력이 가장 바닥에 닿아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런 매도들은 시장이 정말로 끝나서였다라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지치고 답답해서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라서 그래서 내린 선택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감정의 한계 지점에서 오히려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요, 모든 걸 던지고 떠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라는 이 선택지를 차분하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닥이라는 게 늘 가장 힘들고 지루한 얼굴로 찾아오죠.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파도를 맞이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결국에 이 투자 시장도 체력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현실적인 긍정과 불안 요소 구간이 있을 때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요. 2,750원이라는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린 이유도 결국에 비교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단기 저점 타점이고요. 신규로 리플을 진입 계획하시는 분들은 더 낮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리플을 남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시기, 그때 나도 따라서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시장이 내려왔을 때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야지만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한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내려왔을 때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가장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방향성을 바꾸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기회를 내어줍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인 거고,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